은행. 우리 모두 은행이 돈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2023년 은행 위기 이후로요. 2023년? 이미 일어났나요? 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말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영상에서 알아봅시다. 은행의 역사는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물건을 거래하던 곳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상인들은 저마다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사만 해도 7가지 종류의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거래할 때마다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좋은 생각을 냈습니다. 야외 벤치에서 화폐 교환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벤치를 이탈리아어로 반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은행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은 더 많은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환전을 넘어 대출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현대의 은행은 정확히 무엇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은행은 위험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약간의 이자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의 이자죠. 그 다음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사업가들 말이에요. 이들은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은행의 이윤이 됩니다. 물론 모험이 따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 신용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고 기업들은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신용카드 사업, 통화거래, 투자관리. 은행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위험합니다. 2023년 3월,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줄여서 SVB라고 불리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죠. SVB는 벤처기업들과 스타트업에 돈을 빌려주는데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회사들, 혁신 기업들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새로운 대출은 더 비싸집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둘째, SVB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전에 낮은 이자로 산 채권은 가치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벤처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SVB에 예금한 돈을 뺀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2023년 3월 9일 마침내 터집니다. 벤처 기업들이 일제히 SVB에서 예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만 420억 달러가 인출되었습니다. SVB는 이 돈을 즉시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이미 대출로 나가 있었거든요. 결국 SVB는 하루 만에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SVB의 파산 소식이 나가자 다른 은행들의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은행도 안전한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3월 12일 시그니처 뱅크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다가옵니다. 3월 15일 스위스의 거대 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건 일반적인 지역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형 은행입니다. 이 은행마저 위기라니 파산이 임박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스위스 정부가 움직입니다. 3월 19일 또 다른 스위스 대형 은행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말이에요.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5월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벤치가 파산합니다. 7월에는 팩웨스트 뱅코프가 다른 은행에 합병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52개의 은행이 부실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또 다른 지역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지역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뱅코프입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형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17개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첫째,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대출 비용이 비싸다는 뜻이죠. 둘째, 많은 기업들이 저금리 시대에 무분별하게 채무를 늘렸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셋째,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2008년과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기관들, 그리고 그 위험이 일반 서민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배운 교훈은 뭐였을까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너무 많은 은행들이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여전히 경영진들은 단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부가 큰 은행은 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구제금융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도덕적 해이를 낳습니다. 위험을 덜 신경 쓰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투자 은행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연간 수수료를 받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이익을 보아야 이익을 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용조합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입니다. 19세기에 이미 존재했었거든요. 신용조합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리 추구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신 회원들의 이익이 목표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농장을 확장하려는 사람,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2023년 금융위기 때 신용조합들은 전통은행들보다 훨씬 더 잘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혁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으는 것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위험이 분산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이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은 뭘까요? 우리는 2008년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금융 규제가 더 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3년의 SVB 사태는 새로운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기술기업에 치중된 대출 포트폴리오, 금리 변동에 취약한 자산 구조, 그리고 이건 SVB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지역은행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예금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위험한 대출을 하는 은행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정말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경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은행이 이를 담당할지, 어떻게 담당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일 수도 있고, 신용조합일 수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2023년의 SVB 사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지역은행들의 위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위험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 사회에서 은행의 금리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